이슈 오늘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시기에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제였죠. 대구 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에서는 행정통합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선 반대 여론이 여전하죠. 특히 도청 신도시의 정책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많은데요. 전 경상북도 신도시 본부장이었죠. 국민의힘 경북도당 김상동 부위원장 연결해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상도입니다. 지난달 10일이었죠. 경북도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셨는데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시위였잖아요. 예, 행정통합이 되면 왜 안 되는 건지 입장을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은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경상북도가 북부권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 중인 도청 신도시 조성 사업의 동력 상실 등 10만 자족도시 달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네. 경북도청은 지난 2016년 경북의 균형 발전을 위해 안동과 예천을 이전했습니다. 그러나 도청 신도시는 조성한 지 채 5년도 되지 않아 아직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와 도심 내 복잡한 교통 여건과 채용 및 문화시설 등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시도 행정통합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미완성된 도청 신도시를 마무리 지은 다음 시도 통합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시도 통합을 졸속으로 로드맵을 정해서 추진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발전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라도 경북지사와 대구시장은 지방의 정치인들과 머리를 맞대서 시도 통합보다 중앙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해소 대책과 대구 경북 통합신고강 추진 등을 강하게 요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코로나 여파로 지역 영세 상인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도청 신도시 상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시도 통합에 앞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신도시 입주민은 물론 영세 상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더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대구 경북 행정통합 지금은 시기상조다. 지금 당면한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 나중에 차차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예. 인구가 늘고 규모가 커지기만 하면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행정통합 지금 그런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막아야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입장도 좀 알려주시죠. 예.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도청 이전을 통한 균형 발전이 무산되는 것은 물론 경북 북부권의 지방 소멸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은 경북 도청이 지난 2016년 대구에서 안동 예천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전 당시 도청의 기본 구상은 구미와 포항, 경북 북부를 잇는 상급 발전축의 하나로 인구 10만 명의 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네. 도청 신도시 사업이 이제 2단계에 접어들었고 인구도 2만 명을 겨우 달성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시도 통합이 추진되면은 도청 중심의 발전 계획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열악한 북부 지역 지방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 행정통합 공론화되면 어느 누가 북부 지역에 투자하고 이사 오려고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대권 중심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돼 심각한 불균형 문제가 나타날 것입니다. 네. 수도권에 필적할 만한 자립 역량을 갖추고 재정 효율을 높이는 게 행정통합의 목표지만 기존 중앙 집권적 체제에서 통합만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고 대구와 경북의 재정도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이라도 당장 행정통합 공론화를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경국민이 반대하는 이유로 경북도청 신도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크잖아요. 예. 전 경상북도 신도시 본부장이셨으니까요. 현재 예. 경북도청 신도시 조성 원활히 잘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신도시 조성 사업의 속도를 더 내야 된다고 봅니다. 도청 신도시 조성 사업은 사비 2조 1,500을 들여 안동과 예천 지역에 2027년까지 인구 10만 명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준등록 인구가 2만 24명으로 목표 대우 겨우 20% 수준입니다. 지난 2016년 경북도청이
안덕과 예천으로 옮겨오면서 북부권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현재 도청 신도시로 이전하기로 했던 유관기관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타 지역으로 분산 배치되고 도청 신도시는 아직 교육과 의료, 교통, 산업 인프라 등이 많이 부족해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단계 신도시 조성 사업을 통해서 7만 5천 규모의 인구를 유치한다는 계획에도 의문이 듭니다. 신도시가 당초 목표했던 성장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선 이전에 계획된 유관기관의 조기전과 대형 국책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종합병원, 한옥단지, 호텔 등 민자유치, 교육과 교통인프라 확충 등 경상북도에서는 도청 이전 특별법 개정을 통한 신도시 산업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북 북부 지역민들 입장에서는요, 도청 이전으로 예. 좀 지역 발전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셨는데 실망한 것도 예.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끝으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도청 신도시가 경북 북부권 도시와 함께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완이 필요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예. 우선적으로 신도시와 북부권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분야별 전략과 특화 산업 육성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신도시 주변에는 대규모 산업단지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테마형 연구단지와 지식산업센터 집적단지 조성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늘려 나가야 합니다. 네. 또 북부권의 열악한 산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4세대 백신 산업 클러스터, 미래 생물 자원 산업 기반 구축, 첨단 베어링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풍부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육성 등도 더욱 절실합니다. 아울러 도청 신도시와 주변 도시 및 구도심 발전 방안을 위해서는 지역 거점 사업 육성,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시 중심 강화와 도청 신도시 인근 지역 재생지구 지정, 도시 관리 계획 수립 후 도시 정비 등도 꼭 필요할 것입니다. 네. 특히 세계적인 종합병원과 호텔, 대규모 한옥단지 조성, 스마트팜 등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통한 북부권 신산업 전략을 제시하고 강력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또 여러 가지 예. 도시 계획도 새로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대구 경북 행정통합 얘기를 좀 돌아가면은요. 최근 공론화 위원회에서 1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찬성 40%, 반대 38%로 굉장히 팽팽했거든요. 이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네. 한국리서치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의뢰로 지난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주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0.2%, 네. 반대한다는 응답이 38.8% 나타났습니다. 네네. 대구 시민들은 반대 이유로 통합 성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데 34.6%가 나왔고, 경북도민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것 같아서가 44%로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네. 특히 우리가 주목돼야 될 부분은 2020년 10월 영남일보 창간 특집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51.7%로 절반이 웃돌았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2020년 10월 26.6%에서 지난달 38.8%로 대폭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아직 시도 행정 통합에 있어서 시도민들의 절대적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대구 경북 행정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이유가 부각되지 않은 데다 시도민에게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실행 계획 또한 제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 시도민을 위한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기본 계획도 발표하고요. 또 예. 뭐 찬집 돌아다니면서 이제 알린다고 하는데 또 예.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계획을 보면 7, 8월에 뭐 주민투표하고 11월에 특별법 제정해서 행정통합 현실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시도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졸색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세부적인 과제도 산적해 있고 절대적인 주민들의 동의도 얻지 못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즉 주민들의 필요가 아닌 일방적 하향적 추진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 이후 대구시의 위상과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역할과 근황 변화, 선거구 조정 등 세부적인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래서 단기간에 조정한다는 것은 듣기 어렵습니다. 이번 시도 행정통합은 졸속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이러한 주요 시책은 장기적으로 논의되어야 하고 시도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체계적인 절차 또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의견 수렴 방법, 절차 모든 것들이 지금은 부족하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다면 전해주세요. 네, 그러죠. 지방 소멸과 균형 발전은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방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시도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정부가 과연 대구 경북만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 줄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대구와 경북은 700년의 역사 속에서 상생과 경쟁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경북에서도 대구가 직할시로 분리된 것도 도청을 안동예천으로 이전한 것도 대구 경북이 상생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지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대구 경북이 상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도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네. 특히 시도 행정통합 논의 자체만으로 북부 지역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고 가뜩이나 코로나로 지역경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신도청 영세 상인들을 더욱 어렵게 하는 점을 감안해서 통합 논의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행정통합 참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정말 시도민들의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 경상북도 신도시 본부장 김상동 국민의힘 경북도당 부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